아유, 뭐 필요 없어요. 1회 조사했으니까 다 됐지. 와서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추가 조사 같은 게 뭐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저기 주장하시는 건, 변화 없잖아요. 네네. 그럼 뭐, 추가는 살 필요는 없죠. 예. 뭐, 같이 뭐, 다시 얘기해봐야 뭐, 똑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 뭐, 다시 와서 조사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여자 코치가 오히려 막 등 두드려주는 장면을 오해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고소를 했던 학생들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영상, 우리가 낸 의견서도 보고 영상도 분석을 하고 이게 경험칙상 타당한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일단 성취, 뭐 검찰 가서 싸우세요, 법원 가서 싸우세요.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 면담조사 진술 뭐 분석. 네. 진술 분석이라고, 진술 분석이라는 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뭐 할 다 필요가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고, 제가 합실탁 해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제가 다 얘기해놨어요. 지금 거기 참여 안 한다고. 아니 하기 싫다고 한 건 아니고 일단 변호인 통해서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네. 변호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선생님이 학생 6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그래서 아청법 위반으로 강제추행죄로 수사 대상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변호를 맡아가 해결했던 바로 그 케이스죠. 그 학생들은, 신고한 학생은 당연히 다 여학생들이고, 여성형 전부 여학생, 그 선생님을 문제 삼은 분도 여자 코치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신 거잖아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일단 뭐 6명이나 그렇게 고소를 했으면 다 맞겠지, 여자들이 다 거짓말했겠어? 송치. 그랬더니 검사님한테 저희가 의견서 내고 영상을 제출을 하고 하면서 보안수사 요구가 한번 내려갔고, 그랬더니 보안수사를 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송치.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님한테 의견서를 내고, 그 사이에 학폭, 저희가 무혐의 무징계를 받았잖아요.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아서 검사가 다시 보안수사를 내렸고, 그제서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불송치로 마무리했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선생님을 살려줬던 바로 그 동아줄 유튜브 영상, 대회 영상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영상을 선생님과 같이 하나하나 이잡듯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사기관한테 제출을 했잖아요. 경찰은 애당초에 그 영상 확보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 서로 의견이 갈리면 당연히 이번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억하시죠? 처음 왔을 때 이건 구속영장 쳐야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요청한 것도 저희가 요청했어요. 저희가 요청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6명이나 선생님한테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겠어요,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위험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심정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로 신고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이제 가서 그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 만나서 혹시라도 기억되는 걸 하나하나씩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시합 때 시합을 4번밖에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4번 따라간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했던 내용을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마침 딱 수사기관에 가서 보니 방어권 행사도 할 수 없었고,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혹시 학교에서 통보된 거 아니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길래 저는 전혀 받아보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경찰관님이 근데 이거 피해자 부모님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원해서 영장 심사 청구할 수도 있다. 그 기일에 맞춰서 참석해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변호사님들 무조건 저희는 참석하겠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는 처음 알게 됐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6명이나 이렇게 하는 거를 판단하지 않고 앞뒤 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걸 조사하는 게 경찰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가자마자 일단 이거는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건이다, 지금 당장 구속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냥 나는 수사를 하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구속하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기소가 들어가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로 송치하고 우리는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권 다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신청하면 대부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법원에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청구가 들어가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고,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기각을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었던,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정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의심이 되면 거짓말 탐지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 거짓말 탐지기도 저희가 계속 요청했어요. 제발 양쪽 다 거짓말 탐지기 좀 해보자. 왜 이쪽 얘기만 듣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구속 얘기를 하시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구속,
이렇게 변호사 두 분이나 오셨냐고 막 그러시면서 한 명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나가냐? 우리 변호인은 조력하려고 왔다. 피해 학생이랑 피해자 부모님이 완강하게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억울하다고 말씀하니 그럼 나중에 무고죄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장심사 청구할 거니까 그때 시간 낼 때 그 날짜에는 무조건 오셔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당황해서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되게 불안한 감이 되게 많았었죠. 좀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본인은 저희 한 번 부르고 그냥 바로 그냥 송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저희가 조사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수사관님. 왜냐면은 영상도 좀 우리가 찾을 부분도 있고 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간에도 약간 모순점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 결과도 좀 반영한 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뭐 필요 없어요. 이래 조사했으니까 다 됐지. 와서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녹취록 있어요. 수사관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와서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전 또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그냥 송치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수사관님, 저 강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예. 그 체육 선생님 사건 예예. 담당 변호인인데요. 예예. 혹시 저희 그때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 받고 예예. 학생들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학생들 다 거짓말이 다 진행했어요. 다 진행하셨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도 결과를 하신 받았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추가 조사 같은 게 뭐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장하시는 건 뭐 변화 없잖아요. 네네. 그럼 뭐 추가는 살 필요는 없죠. 예. 같이 다시 얘기해봐야 똑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 다시 와서 조사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거는 열심히 수사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야 될 거는 그냥 대충 해서 빨리 넘겨버리고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우리 케이스랑 그 다음에 백다방 사건 언론에 나왔던 사건이랑 지금 다 다른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그 동탄 경찰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예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비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사건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하거나 이 새로운 증거를 CCTV 영상을 찾지 못했으면 이 피의자는 정말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최악의 결과가 나올 뻔했죠. 경찰한테 저희가 영상을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송치를 해버렸고요. 자기는 처음에는 이거 혹시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은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터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한 거를 유도신문 해가지고 조서에 남기려고. 네, 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변호인이 가도 변호인도 내쫓으려고 하고 사실 정말 저는 그때 좀 황당했거든요. 그 수사관의 황당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변호인 2명 갔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전 대한민국 경찰서에 입회를 갔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사실 저나 박건호 변호사님이 그때 동시에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거는 제대로 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저희 얘기를 한마디도 안 들어봤는데 구속영장 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됩니까? 와 이거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엎어졌었어요. 사실 이게 운동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려고 안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쪽 수사팀입니다. 수사관님, 저 그 강호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혹시 변호인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저한테 지금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네. 이게 경찰이한테 아무리 외쳐서 이거 영상을 봐달라고 해도 경찰은 이걸 그냥 송치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 2차 수사 요청할 때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는 어차피 그냥 송치할 거니까 그 2차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서 요청을 하시라고 검찰이 판단하실 거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 준비한 영상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2차 의견서를 가지고 검찰에 가서 검사님 만나고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그 검찰에서는 검사님은 그 내용이 경찰에서 올라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시 또 보완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서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거는 강호석 변호사랑 저랑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분이 1층에 있는데 어떻게 2층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냐, 이건 어떻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검찰이 다시 이제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죠. 피해자 진술 중에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이 나오지 않은 판단 불능이 나왔던 사람들
일단 성취가 돼버렸으니까 거짓이 나온 사람은 불성취를 했지만 거짓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성취를 해가지고 갔더니 그 영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그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여자 코치가 오히려 막 등 두드려주는 장면을 오해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고소를 했던 학생들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영상 우리가 낸 의견서도 보고 영상도 분석을 하고 이게 경험칙상 타당한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일단 성취 뭐 검찰 가서 싸우세요. 법원 가서 싸우세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저 강호수 변호사입니다. 죄송해요. 그거 했네. 안 그래도 그 선생님한테 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 면담조사 진술 분석. 네. 진술 분석이라고 그 보안수사가 네. 떨어졌어요. 제 담당 검사가 보안수사 관련해서 이제 진술 분석 의뢰해라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진술 분석 진행하면서 면담 할 건데 면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건데 만약에 면담이 있을 경우에 가서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그거 여쭤봤어요. 그래요. 뭐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명하면서 명시적으로 진술 분석을 의뢰하라고 보안 수사를 구체적으로 명하였다고요? 네. 뭐 그게 근데 사실 진술 분석이라는 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굳이 뭐 할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고 제가 합실턱 해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제가 다 얘기해놨어요. 지금 거기 참여 안 한다고. 아니 하기 싫다고 한 건 아니고 일단 변호인 통해서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 그러니까 통화했던 내용이랑 해가지고 제가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면은 다시 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면담이 필요한데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일단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뭐 진술 분석이고 뭐고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객관적인 영상에 배치되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그 영상이랑 배치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걸 제가 검찰에다가 의견서를 몇 번을 써서 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명확하게 분석을 수사관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수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또 말씀 저도 좀 말씀을 좀 할게요. 저도 저희가 학폭이 열렸잖아요. 네. 그 선생님 징계와 관련된 징계 회의 때도 저희가 위원회도 저희가 참석을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정확히 교육청에서 열렸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 대상자로 우리 선생님이 출석을 하셨고 피심의자로 출석을 하셨고 저희들은 변호인 자격으로 그때도 위원님들 한 6분 7분 앉아 계실 때 저희가 변론을 했죠. 내가 웬만하면 그 징계를 내리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보고 그 위원들 6명 다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 학교폭력 그 위원회에서도 결국 거기서 무징계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학교폭력 아니므로 결정이 네, 정확히는 아니므로. 그 학생들이 주장하는 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해당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아님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검사님이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내린 내용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사관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학교폭력으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지금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진정을 넣어가지고 진행이 됐다가 학폭도 무혐의 지금 무징계로 다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다른데 아시다시피 형사 절차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엄격성을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지 사실 형사에서 무혐의나도 징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반대로 행정 절차에서 아무런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변호인의 입장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죠. 아니 확인을 누가 해요? 수사관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요? 그거는 보안수사 내용이 없어요. 아니 보안수사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보안수사를 검사가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를 아니 저는 근데요. 그 보안수사 내용이, 그러니까 보안수사가 내려가지고 보안수사만 이제 이행까지 보내는 입장이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없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안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서 다시 반려를 시켰다. 두 번 했죠. 두 번이나. 네, 두 번이나. 근데 첫 번째 반려만 시켜도 사실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근데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줄 때 내가 볼 땐 이게 아니에요 라는 검찰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두 번째 올려보내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PD님이 지적처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사관님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수사관님들이 내가 내린 결론을 검사가 이러이러한 걸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보세요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안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놓고 결론은 내가 내린 그 결론대로 그대로 또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학폭을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면 학폭은 검사가 내린 보안 요구 사항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그거를 보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집 풀다가 문제 많이 틀리고 그러면은 답지 보면서 그냥 답만 체크하고 맞아요. 해설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한 사람의 가정이 망가지고 한 사람의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도 잃어버리고 전과자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수사관의 부실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좀 공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 아직 사실 무고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PD님 말씀처럼 이거를 공론화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됐던 것들이 또 다른 수사관이 부실 수사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선임 목적이다 이걸 홍보 목적이 그랬으면 뭐 저희가 뭘 잘했어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저희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정말 정의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 수사 열심히 해보십시오.